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분 뉴스에 김대호 기자는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모든 언론사들이 유시민 작가가 레거시 미디어 이런 비평을 붙여가지고 억하심 짜증나고 막 그런 거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이걸 하면 정부 예산 광고 집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장인수 기자 역시 이런 분석을 내놓았지요.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됐던 정치인들이 됐든 자신들의 1차원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지휘를 못하고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혹은 지금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 갈라치기 하는 일부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 채널들이 정부로부터 광고비 받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봤는데 심각한 게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자리를 줘야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것들이 점점 더 내가 뭔가 하기 위한 어떤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특정인 얘기해서 뭐 이동영 작가가 됐든 누가 됐든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좋아했고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봤어요. 그냥.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도 바뀌는 거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근본을 흔드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거 망가지네. 근본 좋다, 근본. 이거 당이 망가지네. 박구영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스피커, 모든 정치인들이 나의 정당성을 대통령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로 말하는 순간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대통령하고 한 번 전화했어, 두 번 전화했어, 세 번 전화했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악이 돼버린다면 그 정당은 위험한 거예요. 굿모닝 충청의 조하중 기자는 지난 명칼럼 뉴 이재명이 죽어야 대통령이 산다에서 이렇게 밝혔었지요. 최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김민석 총리가 배웅을 나온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패싱당한 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 또 최근 이 대통령이 X에 남긴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기성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총리를 낙점했으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뜻이란 식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걸 자칭 친명 유튜버들은 확대 재생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그가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낙점하고 힘 실어주기를 했다면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당무 개입이며 불법이다. 세상에 착한 당무 개입이란 없다. 그럼에도 자칭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란 자들은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고 있으며 도리어 이를 지적한 이지은 전 대변인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또 어떤 대형 진보 유튜버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으며 자신이 청구한 인사들이 감투 하나씩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방송에서 떠들고 있기까지 하다. 그것이 이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분간도 못하는 모양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뉴 이재명이란 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참칭해 완장질을 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번 컬럼 뉴 이재명의 뒤를 봐주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은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자신과 결이 다른 이들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하는 소위 뉴 이재명 세력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뉴 이재명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뛰는가이다. 지금 분명히 뉴 이재명 세력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며 그 뒷배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로 보고 그 정체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첫째, 언론에 등장하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가능성이다. 즉, 당청간 이간질을 할 목적으로 기성 언론들이 만들어낸 인물이고 언론사의 생각을 청와대의 생각인 양 왜곡해 전달했는데 이를 극단적 반청 성향의 뉴 이재명이 진위를 판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홀딱 낚여 확대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둘째는 이 청와대 관계자가 뉘이재명 세력들과 똑같이 극단적 반문, 반청, 반조국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올리며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뜻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포장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 굳이 여기서 말하진 않겠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뜻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고 대통령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 이름 팔아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야만 차갑게 식은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설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할 애들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나와서 말하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외교전에서 가장 큰 무기는 자국민들의 지지율이라 했지요. 안타깝게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긴가민가했던 것이 출국 행사에서 대놓고 정청래 당대표가 불참했고 이후 유럽 순방 중에 올린 X글로 코어 지지층이 난리가 났고 이는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마중 행사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참석한다는 것이 속보로 나오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권과 여당의 위기를 해결할 젠프의 결단을 고대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3,300만 원도 명예달라 요청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 그렇게 나오고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오고 2심 이거는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판사들이 한 공판 한 두세 번 열고 끝냅니다. 두세 번 열고 끝내면 이게 한 11월 전에는 2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법원이라면 내년 1월 전에는 최종 판결을 내줘야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하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은 선거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시 국감에서의 명태균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아니,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짰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서 싫다고 그랬어요. 증인께서는 선거에 도와줬는데 사기꾼, 정치 사냥꾼 취급받으셔서 매우 화나신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세상에 나를 어떻게 고발을 해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네, 그 금수마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